안녕하십니까. 네. 진도가 약간 느려서 이제 오늘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구부터 할 차례죠. 자, 문제집은 171페이지입니다. 문제 171페이지고, 지역구 나오면 꼭 맞춰야 돼요. 한 문제 그냥 주는 겁니다. 자, 이 공로가 있는데, 아래 갑토지 있고 밑에 을토지가 있는데, 을토지가 맹지라면 을은 갑승낙 없이 갑토지 통행할 수 있죠. 그게 주의토지 통행권이고, 그럼 법률 규정이죠. 둘이 합의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을토지가 공로로 나간 길이 있어요. 좀 불편해도 일에게 다녀야겠죠. 근데 일에게 가면 얼마나 편할까요? 이때는 반드시 갑승낙 얻어야 되죠. 승낙 얻어야 된다. 근데 이제 승낙 얻으면 단순히 채권인데 을이 물권을 취득하고 싶어요. 갑을 꼬셔서 지역권이라는 걸 설정하기로 합의 계약하고 물권이라 등기해야 되죠. 이제 우리는 물권인 지역권을 취득합니다. 물권이니까 소유자가 A로 바뀌어도 A 토지 다닐 수 있는 거죠. 물권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얘가 도움을 요청한 토지고 도움을 승낙한 토지죠. 그럼 지역권은 이제 요역지를 위한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역권입니다. 실생활에 뭐 거의 보이지 않죠? 그럼 이제 자, 이 부종성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데 우리 요역지를 병에게 매매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지역권도 병이 행사해야겠죠? 지역권도 병에게 이전됩니다. 그럼 지역권 이전할 때 이전 등기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죠. 우리 등기 없이 외웠잖아요.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대 지 외웠죠. 등기 없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 이제 병에게 빌려줄 수 있죠.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있다. 그럼 용의권자 병이 이 토지를 사용하죠. 그럼 병이 통행하니까 지역권도 병에게 가는 거죠. 그 다음 요역지는 토지이기 때문에 저당 설정할 수 있죠. 그럼 저당권은 토지를 위한 종된 권리에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주된 권리 넘어가면 종된 권리 따라간다죠. 그 반대로 요역지는 내버려 두고 지역권만 돈 받고 팔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종된 권리만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의물권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 객체가 되지만 지역권 안 되는 거죠. 법에 안 써 있어요. 항상 물권은 법정주의.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 목적이 된다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법에 써 있어요. 근데 지역권 안 써 있기 때문에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칠판이 좀 컴퓨터 좀 달라서요. 자, 이 토지가 만약에 을과 병이 공유다. 여기 지역권이 있다 해보세요. 자, 그럼 을병이 지역권이 있다면 여기서 집 짓고 사는 거 아니죠. 하루에 한두 번 통행할 뿐이죠. 그래서 지역권자는 그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갑도 통행할 수 있고 옆에 정도 통행할 수 있고 A도 통행할 수 있고 여러 명이 사용하는 거고 배타적 점유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공유관계에서는 배타적 점유 안 하니까 취득은 쉽게 인정해줘요.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아쉽게. 공유자가 취득한 건 공유자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취득은 유리하죠. 그러면 사람이 2명 이상인데 사람을 1명 대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건 1인 사유. 그럼 공유자에게 지역권이 소멸하면 공유자한테 불리하죠. 그러니까 소멸은 어렵게. 불리하고 어렵다는 것은 여러 명을 대한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불리한 건 공유자, 모든 공유자, 전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해서 유리한 건 1인, 불리한 건 모든 공유자세요. 그럼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데, 자, 공유 나왔죠, 공유? 그럼 1인이 소멸하지 못하게 해야 소멸이 어렵잖아요. 전원이 소멸시켜야겠죠? 소멸은 어렵게. 한 명이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래야 소멸이 어려운 거죠. 그 다음 취득은 쉽게. 한 명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함께 취득한다. 그래서 소멸은 어렵게라 1인 소멸 X. 취득은 쉽게니까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 함께 취득합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거죠. 가장 어려운데 어차피 뭐 지문은 안 나오거나 나오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합격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자, 지역권 소멸시효를 중단한다 그러면 지역권이 소멸 안 해. 소멸 안 하면 소멸 안 하죠. 공유자에게 유리하네요. 그럼 유리하면 몇 명? 1인의 사유. 지역권이 취득 못해. 공유자한테 불리하네요. 취득 못해 불리하죠. 불리하니까 공유자, 전원, 모든 공유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역지가 수인 공유일 때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 안에 유리하죠. 그럼 1인이 소멸하면 중단하면
다른 공유제도 효력이 있다로 끝내 있다. 1인이 중단시키면 다른 공유제도 같이 중단된다. 반대로 점유율이라는 지역권 취득 중단, 취득 모드에 불리하잖아요. 모든 공유자 전원,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그 말이 전원이 중단시켜야 된단 말이죠. 전원을 중단시켜야 된다.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그 말이 전원을 중단시키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국어 좀 해석을 잘해야 돼. 이거 국어 어렵습니다.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만 타 시험에서 이걸 없다로 바꾼 적 있어요. 1인이 하면 효력 있잖아 여기.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좀 국어를 좀 잘해야 돼. 이거 아무튼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시험 나오면 국어를 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파이널 정리는 여기는 제가 좀 쉬운 데는 넘어갈게요. 파이널 정리 있잖아요. 제 유튜브에 많이 보세요. 조회수 좀 파파. 조회수 유튜브에서 제가 몰아보기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 계속 보세요. 오늘은 바로 문제 짚습니다. 자, 170페이지. 지금 1시간 진도가 늦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이거 좀 쉬운 데로 넘어가야지. 그럼 171페이지 문제 2번 있습니까? 지역권 틀린 거죠. 1번 통행지역권 점유 취득 시효는 승역지에 도로 설치 동그라미 반드시 도로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늘 사용 계속되는 거죠. 계속되고 표현된 상태 그 객관적 상태 전제를 합니다. 2번 요역지 공유정 1인이 지역권 취득한 때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이제 3번 4번 두 개 묶어서 3번 아까 말씀드렸죠.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의 동그라미 쳐요. 1인에 의한 지역권 다음 동그라미 두 개 쳐 이렇게 소멸 중단이래 동그라미. 그러면 소멸 안 하면 유리해요 불리해요? 소멸하지 않으면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 그러니까 유리하죠? 그럼 소멸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요 없다요? 있다. 한 명이 하면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4번 점유율이라는 지역권 동그라미 두 개 쳐요. 취득 중단 동그라미 취득 중단. 그럼 취득보다는 불리하죠. 모든 공유자. 중단은 지역권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 동그라미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자 5번은 제일 끝에 지물기망사 어디를 본다? 지물기망 항상 제일 끝에 손해보상 보입니까? 손해보상 해야 되는가? 그럼 제일 앞부분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 동그라미 쳐요. 그럼 시효취득은 손해보상 해야 되죠. 타인 토지 다니니까 사용료는 내야겠죠? 손해보상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분묘기지권 5글자, 분묘기지권 5글자 시효취득하면 통행료 내야 안 내요? 사용료 낸다 안 된다? 내야 된다. 여기도 5글자 통행지역권 5글자 시효취득하면 돈 내야 된다. 다 돈 내야 되죠? 타인 토지에 사용하니까 당연히 사용료 내야 됩니다. 한 장 넘기면 21번 오세요. 172페이지입니다. 21번 지역권 틀린 거죠. 1번은 승일이 승역지는 일부도 가능하죠. 여기 승역지는 일부도 가능하다. 넘기면 안 되겠다. 승역지 일부도 가능하죠. 근데 요역지는 편익을 얻으니까 전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맞았죠. 일필토지 일부를 승역지 할 수 있다. 2번 요역지가 공유일 때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 취득한다 했죠. 3번 지역권은 다음 가로 쳐봐요. 요역지와 분리하여 가로. 그럼 가로가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죠.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죠. 맞았습니다. 4번 토지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 시효취득할 수 없죠. 부할 필요 없습니다. 5번 제일 끝에 손해보상해야 되는가? 근데 앞에 뭐 했어요? 시효취득. 그럼 보상하라 그랬죠? 타인 토지 통행하니까 당연히 사용료 내야겠죠? 정답 5번입니다. 자 22번 지역권 오른 거죠. 1번 지역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합니까? 아까 베타적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루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집 짓고 사는 거 아니다 해서 틀렸습니다. 요건을 하지 않아요. 2번 지역권은 지역권만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나요? 없다 그랬죠. 요역지를 생략했지만 없죠? 요역지 붙어 다니죠? 3번 통행지역권은 치료약정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죠. 지역권은 유상, 무상 가능하죠? 유상, 무상 가능하다. 4번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에서 지역권이 계속되고 표현돼야 되죠. 그 뒤에
승역지 이외에 아까 통로 개설을 하라 그랬죠. 할 필요 없다 들렸죠? 통로 개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5번 또 지문 길어요. 그럼 두 번째 줄에 손해보상 해야 되는가? 그럼 첫째 줄에 시효취득 나왔죠? 하라 그랬죠? 타인 토지라 동의 내야 된다. 정답 5번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26번. 지역권 틀린 겁니다. 1번 지역권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거죠. 맞습니다. 2번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어도 되죠. 이게 가능하죠? 여기가 공로가 있으면 토지가 3개 있다 해보세요. 그러면 갑을병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병이 이렇게 다닐 수 있죠. 그럼 갑토지 지역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럼 서로 인접하지 않죠? 상관없다. 다음 3번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의 동그라미 쳐요. 1인에 대한 지역권 다음 동그라미 2개 쳐요. 소멸하고 정지 동그라미. 소멸 정지 소멸 안에 유리하죠. 그럼 1인 가능하죠.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맞았습니다. 4번 지역권자는 아까 목적물을 배타적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에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 침탈이 있는 경우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 청구권 동그라미 행사할 수 없다죠. 방해 제거와 방해 이방할 수 있고 점유를 뺏어오는 반환 청구가 없습니다. 5번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 하나여 시효취득 할 수 있죠.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충분하고 이제 전세권 넘어갑니다. 아무튼 지역권은 양이 엄청 적어 보통 10지문 안에서 싹 나옵니다. 자 이제 전세권 갑니다. 이제 갑부동산에 전세권자 을이 있습니다. 계약기한 2년이고 전세금 3억을 지급했어요. 자 그럼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이 계약 내용 갑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대항력이 아니죠. 둘이 계약했으니까 당사자끼리는 당연히 약속 지키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건 대항력이 아니에요. 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네요. 그러므로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있죠. 이게 대항력이죠. 대항력입니다. 그럼 우리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병은 전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죠. 소유자 설정자. 네, 설정자 지위를 승계한다 표현합니다. 대항력이 있다가 승계한다 같은 말이죠. 그럼 승계하면 여기다가 병을 대입하라 그랬죠. 그러면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2년간 못 쫓아내고 을 나갈 때 3억도 누가 반환해야 돼요? 병이 하는 거죠. 갑이 하는 거 아니죠. 이것이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거 이게 대항력이고 물권은 원칙 이렇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둘이 전세권 합의했죠. 그 전세권 등기하고 전세금 지급해야 된다. 근데 목적물 인도는 요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도 됩니다. 이제 전세권 기간 시의 시험이 잘 나옵니다. 토지금은 일단 최장기 제한 최장기 10년이죠. 10년 눈만 크게 뜨면 된다 했어요. 전세권 서버 전자 전 1, 2, 3, 4, 5 최장이죠. 장 쓰면 6, 7, 8, 9, 10에서 10년에서 이렇게. 다음 토지 없는데 건물에만 있는 게 최단기가 몇 년이에요? 최단기가 몇 년? 1년. 그 법정갱신도 건물에만 있습니다. 그럼 법정하면 뭐가 떠올라요? 법정하면 떠오른 거. 등기 없이. 그래서 이게 심이 제일 잘 나오죠.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건 토지에 없고 건물에만 있죠. 우리가 건전한 단일법 외웠죠? 건전한 단일법. 법이 한 개면 건전해요. 그래서 건전한 단일법 외웠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게 토지건물 차이점이 뭐죠? 토지건물 차이점? 단일법이에요. 다시 토지건물 차이점이 뭐다? 차이점 단일법. 그럼 이건 차이점이에요?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다시 토지건물 차이점이 뭐다? 단일법. 나머지 다 똑같아요. 이것은 공통점이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단일법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법정갱신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럼 313조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둘 다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몇 개월 지나면 끝나요? 6개월이면 6개월. 둘 다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입니다. 그래서 안기법을 좀 확장하면
건전한 단일법이 유효하세요. 암기법을 좀 확장하면 건전한 단일법이 유효 이렇게. 아무튼 눈만 크게 뜨면 이거 절대 안 틀려요. 그 다음 이제 자 건물 전세권은 뭐가 떠오르는 거 있어야 돼요. 건물 전세권은 뭐가 떠올라요? 건물 전세권은 뭐가 떠올라지? 미친다. 어디 미친다? 토지사용권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갑소유 토지를 우리 지상권이라 임차권 빌렸죠? 그래서 우리 건물 짓습니다. 건물을 전세권 설정하면 이 건물은 타인 토지에 있기 때문에 종된 걸로 있었죠. 여기에 싹 미친다. 다음 좀 이따 건물의 저당권 설정해도 타인 토지 있는 건물이죠. 종된 걸 필요하니까 여기다 미친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이나 건물 저당권 항상 뭐로 끝난다? 아무 데나 미치면 안 되고 토지 사용권, 타인 토지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에 미친다라고 패턴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제 건물 전세권만. 이 건물은 전세권자 병이 사용하죠. 이 건물은 누가 사용한다? 전세권자 병. 얘가 소유자가 설정자죠.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그럼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 이거 소멸시키면 안 되겠죠. 이게 없어지면 병이 갑토지를 사용 못하니까. 잘 보세요. 이제 건물 전세권만. 여기만. 자, 병은 전세권 가지고 을 건물을 사용하죠. 다시 병은 전세권 가지고 뭘 사용한다? 을 건물. 그럼 갑토지는 어떻게 사용해요? 이게 미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병이 갑토지 사용하죠. 다시 병은 건물도 내 거 아니고 토지도 내 거 아니죠. 그럼 사용권이 있어야 돼요. 건물은 뭐로 사용한다? 전세권. 그럼 갑토지는 뭐로 사용해요? 이게 미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사용해. 이거 가지고. 그러죠? 따라서 건물 소유자, 설정자, 전세권자 병 동의 없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시키면 안 되겠죠. 이거 소멸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병이 갑토지 사용하니까. 그러겠죠? 오늘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풀게 될 겁니다. 이것은. 자, 이제 문제집 봐보세요. 문제집 174페이지. 전세권도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맞추면 됩니다. 자, 174페이지 상대는 1번. 전세권 틀린 겁니까? 1번 전세권은 저당권 목적 될 수 있죠? 전세권, 지상권 가능하다. 2번 전세권자와 인지 이웃 토지 소유자 사이에도 상린관계 또 넘쳐요. 규정이 적용되죠. 꼭 소유자뿐만 아니라 전세권자 임차인도 적용된다. 3번은 전세권자는 필요입의 청구 못합니다. 저는 피를 싫어한다. 전세권자는 필요입의 청구 못해요. 전세권자가 스스로 유지 수선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입의 청구 못한다 해서 전 피를 싫어한다 기억하세요. 그럼 3번은 필요비를 빼야 되죠. 필요비 빼면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전세권 존속기간은 최장기 몇 년? 최장기 10년. 10년 넘지 못한다. 5번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 성립 요소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원래 있는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 대신할 수 있죠. 꼭 현실적으로 돈이 오가야 되는 거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전세권 옳은 겁니다. 1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조물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세금 반환 채무가 당연히 신소유자 동남자요.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죠. 된다. 아까 병이 전세금 반환한다 했죠. 대항력 있다. 승계한다. 2번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약되기 전 동남자요. 시약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등기 동남자요. 아직 기간도 안 됐는데 등기가 돼 있네요. 그래서 등기관이 알아서 잘 했겠죠? 일단 유효로 추정됩니다. 제일 끝에 무효 틀렸고 유효로 추정한다. 왜 그래요? 등기 공문이 있으니까 공문이. 3번 전세권 설정할 때 전반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틀렸죠? 수수될 필요 없죠? 1번에 5번처럼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4번 건물 일부죠.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금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 또 건물 전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제가 1000층짜리 건물에서
2층만 빌린 자가 999층 경매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된다. 5번 전피를 싫어한다. 전세권자는 통상이 그 말에 꽂히면 안 돼요. 모든 필요비 제일 끝에 청구하지 못하는 맞았죠? 저는 피를 싫어한다 해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27번 전세권 틀린 겁니다. 자, 용의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죠? 근데 저당권 안 된다 그랬죠? 1번 전세권은 일필토지 중 일부 동그라미 일부에 대해 설정할 수 있어요. 2번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동그라미 처음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 동그라미 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추정. 유효 추정. 등기관이 했죠? 유효 추정. 3번 전세금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4번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됐네요. 끝났네요. 합의하여 전세권 설정 계약을 갱신할 수 있죠.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다시 최장기 몇 년 넘을 수 없다? 10년 넘을 수 없습니다. 5번 전세권 설정계약 당사자가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맞아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을 통과할 수 있다. 아셨죠? 그리고 몇 개월에 끝난다? 6개월. 이제 여기는 안 써졌지만 일단 이 문장은 맞죠? 그리고 6개월에 끝난다. 정답 2번입니다. 자, 28번 오세요. 28번 문제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죠? 28 문제 좀 특이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토지 동그라미. 지금 다른 문제는 그냥 다 전세권이었죠. 지금 우리 세 문제 풀었잖아요. 다 전세권인데 28번은 왜 토지를 넣었을까요? 그럼 빨리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건전한 단일법. 단일법은 여기 없다. 단일법 여기 나오면 틀립니다. 단일법 여기 나오면 틀려요. 이건 콧물이만 있으니까 이게 빨리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이건 외우긴 외웠는데 이럴 때 써먹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풀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일자 보인 거 있어요. 일자 보인 거 지문 박스에서 니은께서 무조건 틀린 거냐. 일자 보이면 안 돼요. 이거 일자는 구물에만 나와요. 니 무조건 틀렸다. 그리고 이제 법정인식은 없어 보이네요. 별로 써먹을 때 없었네 이거. 아무튼 니은 하나 X 별로 써먹을 때는 없었어요. 자, 기억 보시면 전세권은 전속 기간 만료되면 기피온나 말소 등기 없이 다시 기 나오면 기피온나 말소 등기 없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의물적 권능은 가로쳐 보세요. 가로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없이도 가로 맞았죠? 당연히 소멸한다. 니은 틀렸고 니은은 곤물에만 있어요. 곤물에만. 디귿 또 나왔죠?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동그라미 전에 맞춘 전세권 등기 동그라미 쳐요. 등기도 그때 유효로 추정해서 맞았습니다. 리을 당사자가 채권 담보에 동그라미 쳐요.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동그라미 전세권 설정했으나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 인도하지 않아도 되죠. 목적물 인도는 아까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않아도 돼요. 그 다음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로 했네요. 그럼 사용 수익하기로 했으니까 용의물권 성격 살아있죠? 그럼 유효죠. 제일 그때 무효 들렸죠? 유효.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았으니까 유효. 정답은 뭐 이미 2번 나왔었죠? 2번이 정답입니다. 건전한 단일법 꼭 기억하세요. 다음 페이지에 30번 오세요. 30번 전세권 틀린 거죠? 1번 전세권 갱신 없이 그 존속 또 나오죠? 기간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의물적 권능은 가로쳐 보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없이도 가로 맞았죠? 기피온나 말소 등기 없입니다. 자, 잠깐 실봐 보세요. 아까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 꼭 해야 되죠?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이 꼭 있어야 되죠? 전세금 지급이 성립 요건입니다. 전세금 지급이 성립 요건이다. 그러니까 전세권이 존속하려면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전세권이 살아있으려면 꼭 뭐가 있어야 한다? 전세금.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걸 멀리서 보면 이게 전세금이에요. 전세금으로. 전세금. 이거 멀리서 보면 이게 전세권으로 보여요. 전세권. 지금 글자가 같은 글자로 보여요? 같은 글자죠? 같은 글자로 보여요. 전세금, 전세권. 그러니까 전세권이 존속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전세금, 전세금이. 그럼 자, 문제 봅니다. 30번에 2번. 전세권이 존속한 동안 전세권을 그 다음에 존속의 동안 하면 쳐요. 전세권을 존속시키려면 반드시 뭐 있어야 한다? 전세금.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전세권과 분리해서 확정적으로 양도 안 돼요. 양도한 건 허용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전세권이 존속하려면 전세금이 거기 있어야 돼요. 전세권은 살려두고 전세금 채권만 양도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 없어.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세금으로 보이고 이게 전세권으로 보여야 돼요. 이게. 뭐 2번은 우리 시험에 최근에 10년 한 번 나왔는데 뭐 중요하지 않지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한 번 나왔어요. 이거 2번은 중요하지 않지만. 자, 2번은 토지 임차인이죠. 토지 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 청구권.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이거에 관한 민법 규정은 토지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팔립니다. 토지 임차인도 토지 빌렸고 토지 전세권도 토지 빌렸죠. 다 뭐가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있다. 4번 전세권 성립 후 그 소멸 전에 전세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구소유자? 왠지 신소유자 같은데 왠지 그죠? 신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자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죠. 신소유자가 아까 대항력 있다. 5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할 때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서 잘 보세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다시 끝부분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이게 뭘 물어본 거죠? 5번이. 그렇죠. 제일 끝에 본다 그랬죠. 누가 봐요? 법에서. 이게 법정 지상권입니다. 다시 끝에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게 뭘 말해요? 법정 지상권. 법에서 보는 지상권. 그러니까 본다 그러면 항상 누가 본다? 법에서 본다. 자, 추인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법정 추인. 법정 추인. 갱신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법정 갱신. 여기는 지상권 설정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법정 지상권입니다. 그러니까 5번은 분명히 법정 지상권 안 보이죠? 그래도 우리 읽어야 돼요. 우리는 본다가 법에서 본다. 그럼 바로 앞에 전세권 설정자 동그라미 맞았죠?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전세권자 X. 설정자. 법정 지상권은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거라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시옷 설정자에서 맞았어요. 앞에. 31번은 여러분 각자 풀어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다음 33번으로 33번. 전세권 틀린 거죠? 1번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동그라미 쳐요. 설정한 전세권 동그라미. 그럼 끝에 뭐로 끝나요? 토지 사용권에 미친다. 제일 끝에 토지 임차권에 미친다 해서 맞았습니다. 토지 임차권 또는 지상권에 미친다. 2번 제일 끝에 뭐로 끝났어요? 2번 지상권 설정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법정 지상권. 그럼 그 앞에 전세권 설정자 맞았네요. 305조 법정 지상권. 3번 전세권이 법정 동그라미 쳐요. 법정하면 뭐가 떠올라요? 등기 없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맞습니다. 거기 등기 없이는 나오면 틀려요. 등기 없이는 그럼 끝에 없다로 끝나거든요. 이게 국어가. 등기 없이 도로 끝나야 끝에 있다로 끝나요. 이렇게. 등기 없이 도 그 자체가 맞은 거예요. 이미. 자체가. 등기 없이는 그러면 그 질문이 틀린 겁니다. 등기 없이도 제일 끝에 제3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4번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기간이 만료됐네요. 다 기간 만료 동그라미 쳐요. 전세 기간이 만료. 그럼 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죠. 기피혼나 말소 등기 없이. 그럼 지금 전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기간 만료에서 이미 말소 등기 없이
전세권 소멸했잖아 이미. 다시 기간 만료해서 이제 전세권 이제 없는 겁니다. 만료되더라도 전세권의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 없어 이제. 전세권 자체에서 저당권 틀려서 실행할 수 없어 이제. 실행할 수 없다. 그래서 좀 이따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통일성수 좀 이따 해요. 자, 잘 보세요. 좀 이따 하는데. 만약에 갑소유 부동산이 있다. 네, 등기불구 1순위 전세권자 을이 있고, 아까 문제에서 전세권의 저당 설정했다 그랬죠. 그러면 1번 전세권의 1-1 부기 등기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그럼 병에게 누가 돈 빌린 거죠? 을이 돈 빌린 거죠. 이렇게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 목적할 수 있다. 근데 이 기간이 만료됐대요. 그러면 기피온나 말소등기 없이, 이건 말소등기 없이 이거 소멸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전세권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세권 경매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이게 소멸했으니까 더 이상 전세권을 경매 실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게 소멸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겨요. 이제 전세금 받을 권리 있죠? 이게 가치형 변유물입니다. 이게 생기죠? 이제 전세권을 경매 실행할 수 없지만 이거 없어지고 대신 생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물상대할 수 있습니다. 아시? 이건 더 이상 경매할 수 없죠. 없어졌으니까. 대신 이것 대신 생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서 그걸 물상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소멸한 전세권을 실행할 수 없다. 그래서 전세권 자체를 저당권 실행, 그 말이 틀린 겁니다. 좀 이따 다시 할 겁니다. 자, 5번.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을 15년 약정한 경우 존속기간은 10년 맞죠? 10년 단축돼. 10년 동그라미. 최장기 몇 년? 최장기는 토지 건물 다 있죠? 아까 토지 건물 차이점이 뭐다? 단일법. 토지 건물 차이점이 뭐예요? 단일법. 그러니까 최장기는 공통점. 그러니까 10년 맞습니다. 10년 단축되지만 맞아요. 당사자는 존속기간 만료 시 갱신한 날로부터 다시 10년 동안 맞아요. 10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전세권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최장기 다 10년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37번으로 오세요. 37번. 자, 전세권 오른 겁니까? 1번은 처음 보는데, 자, 제일 앞에 가로 쳐봐요. 전세권자 책임 없는 사유로 가로. 책임 없죠? 전세권 목적물 전부가 멸실된 때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이건 처음 봐도 상식으로 풀 수 있겠죠? 2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 몇 년? 정함이 없다. 그렇죠. 정함이 없는 것으로 온다. 2년 틀렸고 정함이 없는 것으로 온다. 주임법이 2년이죠. 3번. 전세권 존속, 자, 기간 만료 동그라미.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말소등기 없이. 기간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의물 조건 등은 가로칩니다. 가로.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없이도 당연히 가로. 당연히 그 말이 말소등기 없이란 말이죠. 소멸한 데에서 맞았습니다. 이게 정답. 4번은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 4번은 설정을 빼야 맞죠. 전세권자는 특이하게 없는 한 목적물 현상을 자 유지 동그라미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 동그라미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돼요? 전세권자. 거기 들어간 돈이 필요비라 필요비를 청구 못하는 거죠. 5번에 X 몰라도 돼요. 5번 X. 시험에 나오죠. 소리 시험에. 다음 39번 갑니다. 39번. 전세권 틀린 겁니까? 1번 전세권자 맞아요. 전세권자는 목적 현상을 다시 유지해 동그라미 쳐요.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 동그라미 해야 된다. 맞습니다. 2번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 설정자 동의 없이 전세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단 동의 없이 할 수 있어요. 단 양도금지 특약했다면 못합니다.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했다면 못해요. 근데 지금 양도금지 특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다시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2번 안 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자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양도 못해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했을 때. 특약했을 때 안 했잖아요. 원칙 다 양도할 수 있다. 3번 전세 목적물 인도는 요건이 아닙니다. 4번 전세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하면 안 되는데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료에 설정된 전세권은 이때는 무효가 되죠. 배제하지 않아야 유효가 됩니다. 5번 전세권 갱신의 전속 기간 만료 동그라미 이제 징해 죽겠나죠. 기간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의물적 권능은 가로쳐봐요.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없이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가로 당연히 소멸한다. 당연히 징해 죽겠죠. 그러니까 기피혼나 말소 등기 없이 꼭 외우듯이 되고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자 이제 칠판 누르시면 이제 담보물권 통일성이 공통된 특성이죠.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 보통 저당권 같은 담보권 따라오잖아요. 근데 아주 친한 사람에게 돈 빌리면 담보 없이 아주 친하면 돈만 빌릴 수 있죠. 또 옆 사람에게 10,000원 빌려 10,000원. 10,000원 금액이 적으면 담보 없이 10,000원 빌릴 수 있죠. 채권은 크게 두 가지. 담보물권이 따라 나온 채권과 담보가 없는 채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 담보물권은 무엇을 담보하죠? 담보물권은 무엇을 담보해요? 목적어 뭐예요? 무엇을 담보하는가? 부동산을 담보합니까? 채권이죠, 채권. 채권을 담보하죠. 돈 못 받을까봐 저당 설정하죠? 채권을 담보해요. 그럼 채권은 담보를 당하네요. 당하니까 수동이라 뭘 쓴다? PP, 수동이니까. 피담보 채권 또는 피담보 채무 뭐 같은 말입니다. 여기는 담보가 없으니까 무담보 채권 또는 일반 채권이라죠. 이제 우리는 그럼 채권과 담보권이 있으면 어떤 게 주된 권리일까요? 주된 권리, 어떤 게 주된 권리예요? 앞에 있는 거. 돈 안 빌리면 저당권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얘가 주된 권리, 얘가 따라 나오는 중된 권리고 엄마 자식 따지면 엄마가 있어야 자식이 나오죠? 얘가 목권이고 얘가 차권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자, 담보물권은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한다? 채권. 특히 저당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채권. 반대로 채권은 담보 없이 채권만 존재할 수 있죠. 옆 사람에게 10,000원 빌려주면 10,000원. 근데 담보권은 반드시 뭐와 함께? 반드시 채권과 함께. 논리적으로도 종된 권리가 있으려면 논리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주된 권리 있어야 되죠. 주된 권리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담보권은 반드시 뭐와 함께? 채권과 함께. 근데 채권은 옆 사람이 10,000원 빌리면 담보 없이 채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결론입니다.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 자, 갑부동산이 있고 우리 3억 채권으로 이 부동산의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채권이 주된 권리 엄마, 목권, 얘가 중된 권리 자권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3억 채권도 있고 저당권이 있죠. 근데 채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했네요. 그럼 저당권은 살아있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저당권은 반드시 뭐와 함께? 채권과 함께.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등기 없이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그래서 엄마 자식에서요. 이거 엄마고 얘가 젖먹이와 깐나너기입니다. 그럼 엄마가 죽으면 아새끼 따라 죽는다 했어요. 다시 엄마가 죽으면 아새끼 따라 죽는다. 이제 수반성의 시험이 가장 잘 나오는데, 자, 갑부동산에 다시 우리 3억 채권으로 저당권 취득했습니다. 얘가 엄마고 얘가 자식이죠. 자, 그럼 우리 채권을 평한테 양도합니다. 양도가 뭐라 했죠? 매매. 그럼 채권을 양도하면 특약이 없는 한 종된 권리 양도도 여기 포함시켜져요. 그래서 병은 채권도 넘겨받고 저당권도 부기등기 넘겨받습니다. 자, 그럼 이럴 수 있나요? 채권은 을에게 남겨두고 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나요? 채권 을에게 남겨두고 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저당권은 반드시 뭐와 함께? 채권과 함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겠죠? 엄마가 집 나가면 혼자 가요? 아새끼 들어가요? 아새끼 들어갑니다. 근데 아새끼만 집 나갈 수 없어요. 아새끼만 집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모자로 해서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엄마랑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또 다른 채권 담보하지 못한다. 반드시 엄마 따라가야 됩니다. 저당권은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는 있다. 반드시 누구랑 함께? 엄마와 함께. 다시 저당권은 양도할 수 있죠? 반드시 엄마 등 옆에서 나 새끼 혼자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불가분성은 나눌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나눌 수 없다죠. 갑부동산이 있고 우리 3억 채권이 있고 저당권치 되겠습니다. 변제기 때 채무자가 2억 5천 갚았어요. 을은 얼마 못 받았죠? 5천 못 받았죠. 그럼 5천만 원어치 경매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전부 다 경매해버립니다. 그 말은 피담보 채권 전부 받을 때까지 담보 물건은 여기 전부에 미쳐요. 그러니까 5천 못 받아도 5천만 경매할 수 없죠? 얼마를 경매한다? 전부 싹 경매해버린다. 돈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싹 미칩니다. 제가 좀 이따 유치권도 불가분성 있죠? 좀 이따 바지로요, 바지. 세탁소에 바지 세탁 맡겼어요. 바지 수선비 10,000원이래. 바지 수선비 얼마? 10,000원. 바지 수선비 10,000원 안 주면 세탁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내가 10,000원 안 주니까 바지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하네요, 유치권. 행사하죠? 근데 이 중에 1,000원만 줘요, 1,000원만 세탁소한테. 그러면 10분의 1 바지 잘라줍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게 불가분성이에요. 10,000원 다 받을 때까지 이거 하나도 안 줘요. 1,000원 준다고 10분의 1 잘라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10분의 1 바지 받겠어요? 내 바지 버리는데? 이게 불가분성이다. 10,000원 다 받을 때까지 유치권은 목적물 전부에 다 미치니까 5,000원 줬다고 바지 절반 잘라준 거 아니에요? 그죠? 10,000원 다 받을 때까지 이거 1,000조가리 하나도 안 준다. 그래서 3억 다 줄 때까지 이거 전부 다 경매하는 겁니다. 목적물은 여기 전부에 싹 미친다. 이게 불가분성이랍니다. 이제 물상대인은 물건 위에 대신한다죠. 사유가 법에 정해 있습니다. 사유가 멸실내손 수용일이 정해 있어요. 멸실내손 수용. 여기 매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임대차 있나요? 없기 때문에 매매대금이나 임대차의 물상대인 못합니다. 물상대는 압류라던데 압류는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대신 빚쟁이, 소유자 빚쟁이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즉 가비의 건물이 있는데 우리 3억 채권으로 저당권치 되겠습니다. 근데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다. 근데 화재보험 들었다면 건물이 없어지고 화재보험금이 나와요. 그럼 건물이 없어지고 건물 대신 생긴 가치적인 변유물 있죠. 이게 설정자, 빚쟁이, 채무자, 소유자, 설정자 가백에 못 가게 꽉 잡아야 돼. 이것을 가백에 못 가게 꽉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보험금이 갑손에 들어가잖아요. 갑의 돈과 보험금이 섞이면 이 보험금의 특정성을 상실하잖아요. 금전이니까. 그래서 가백에 못 가게 꽉 잡아요. 그리고 담보물건이 이걸 먼저 받아간 걸 그 물건 위에 대신하는 겁니다. 압류는 제3자 누구나 해도 돼요. 누구든지 가백에 못 가게 잡으면 된다. 그래서 가백에 지급되기 전에 누구라도 잡아도 됩니다. 자, 이제 가백에 건물이 있고 우리 3억 채권으로 저당권치 되겠는데 건물을 평한 때 매매하면 돼. 매매하면 건물 없어졌나요? 살아있나요? 살아있잖아요. 을은 병부동산 경매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매매대금 물상대 못한다. 임대차에도 건물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차임의 물상대의 못한다. 그래서 아까 물상대의는 멸실훼손, 공용징수. 매매 X, 임대차 X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가백에 토지가 있는데 우리 3억 채권으로 저당권치 되겠습니다. 토지가 국가 공공목적이 필요하네요. 이 토지에 고속도로를 쓰셔야 돼요. 국가는 그럼 이 토지 어떻게 해요? 국가가 깡패입니까? 먼저 팔라 그러죠. 팔라 그래요. 팔 수 있죠. 그걸 협의취득이랍니다. 국가가 깡패가 아니에요. 물론 존발할 때 팔아 그랬겠지만. 그럼 협의취득을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그렇죠. 매매죠. 돈 주고 산 거지. 협의. 그러면 물상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매대금 X. 물상대 못한다. 이건 보상금이 실질은 매매대금이라 물상대 못합니다. 근데 갑이 안 판대요. 그때 강제 수용한다. 그때는 아까 물상대 할 수 있다. 사유가 멸실훼손 공용징수입니다. 방금 했던 거
그래 결국 유치권으로 바로 갑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란 채권과 목적물 간에 결론성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 말이 유치권의 피담은 채권이 될 수 없다. 이거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매시인에 외워서요.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 그래서 보증금 권리금이 이 둘 중에 하나는 시험에 꼭 나오고 복은 아무 뜻 없다 했죠? 보건복지부 말을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이제 복 드리는 거 있고.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거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시고. 찍어도 우리는 다 맞아요, 이제. 찍어도. 그 다음에 재사용물 매수, 부속물 매수, 매매대금. 매매대금 같은 말이 뭐다? 외상대금. 대표적인 예가 건축자재대금. 예를 들어, 시멘트 돈 주고 사오죠. 매매대금이죠. 시멘트 돈 주고 사왔죠. 시멘트 외상으로 사오죠. 다 매매대금입니다. 다 이거 매매대금이에요. 명의신탁까지 해서. 명의신탁도 매매대금이에요.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 유치권 X. 이것도 다 매매대금이 다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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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매매대금. 그래서 보건복지부 매신 유치권 X.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갑과 을의 콧물 도급계약이었는데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했어요. 이게 2개월, 3개월 미래인가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럼 지금 공사를 중단했을 때 이 짓담한 건물이 아직 토지와 아직 독립성이 없대요. 아직. 그러니까 죽이지 못 갖추다. 죽이지. 주벽, 기둥, 지붕이 있으면 독립성 있다 했죠? 아직 토지 부합물에 불과해요. 아직 토지 부합물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짓담한 건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죠. 유치권은 물건이고 물건의 객체는 독립성 있는 물건이어야 돼요.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아직 토지의 부합물이다. 그럼 토지 부합물이니까 토지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목적물이 달라요. 안 됩니다. 토지에 돈 들인 거 아니잖아요. 여기다 돈 들였지. 토지에 돈 들인 거 아니죠? 그래서 목적물 달아서 못한다. 독립성 없어서 못한다. 건물을 좀 더 지었어야 가능했습니다. 토지 X, 정착물 X. 그럼 유치권은 법정 물건이니까 약정입니까? 법정이죠? 법정. 이거 투심에 나옵니다. 약정 아니에요. 우리 살면서 유치권 행사하실래요? 라고 말해본 적 있나요? 없죠? 법정이다. 법에 정해졌다. 근데 임의규정, 강행규정? 법에 있지만 임의규정. 그래서 애월 유임. 우리 일을 맡기는 걸 위임한다 그러죠? 위임 대신 뭐라 해온다? 유치권,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라 배제 약정, 포기 약정, 유효. 포기는 미리 포기할 수 있죠. 미리. 생긴 다음에 포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특약은 물권이니까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물권에 관한 특약이니까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이의자도 주장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임대차 끝나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회복이나 원상복구 약정합니다. 그러면 유익비 같은 비용 청구 못하는 겁니다. 그럼 돈 달라 못하니까 뭘 못한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외워 유임, 유치권, 임의규정. 다음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유치권은 우물이 우물없다.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 없어요. 물상대기도 없습니다. 말장 나갔지만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 요청권이 없습니다. 점유권, 유치가 점유란 말이라 점유권에 기한 물청이 인정돼요. 근데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청은 없다. 그래서 유치권은 우물에 유물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99% 다 있다. 99%.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유치권은 이거 세 가지 없죠? 나머지 다 있다. 그럼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근데 우선면제를 못 받습니다. 아까 불가분성이 있다, 없다? 있다. 수반성이 있다, 없다? 있다. 비용상환청구권? 있다. 과실수치권? 있다. 결재권? 있다. 뭐든지 다 있다면 돼요. 이거 빼고 다 있다. 그럼 99% 맞습니다. 그럼 지금 세 가지 외웠어요. 첫째,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게 보건복지부 매시. 둘째, 유임 임의규정. 배제약정 유효. 셋째, 우물이 우물없다. 세 가지 외웠습니다. 그 다음 유치가 점유라 점유를 계속해야 돼요. 그럼 점유하면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근데 제3자에게 맡겨야 인정되고 이건 채무자에게
그냥 물건 돌려준 거라 이건 안 됩니다. 갑에게 자동차가 있는데 카센터 수리비 맡겨서 수리비가 200이네요. 돈 안 주면 유치권 행사입니다. 근데 카센터가 좁아서 우리 이 자동차를 병 주차장에 맡겨놨어요. 그럼 이제 얘가 맡겼기 때문에 맡은 자는 직접 점유, 맡긴 자가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을이든 병이든 갑에게 차 안 줍니다. 갑이 돈 안 주면 을도 차 안 주고 병도 차 안 준다. 이 유치권이라 야 채무자 빚 갚어. 빚 안 갚으면 돈 안 주면 차 안 줘라고 차를 꽉 잡아두는 겁니다. 이것과 비교해봐요. 갑이 자동차가 있는데 카센터 수리비 맡겨서 수리비 200인데 갑이 200만원 없네요. 근데 이렇게 더운 날 차가 얼마나 필요해요. 그래서 자 제가 200이 없는데 그럼 제가 하루에 10만원씩 드릴게. 10만원씩 받고 제 차 좀 빌려주세요 해서 차를 빌려줬어요. 이렇게. 왜냐면 타인 권리 임대차 유효죠. 유효?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유치권 없어요. 이건 그냥 채무자에게 물건 돌려준 거다. 이제 갑이 시원한 에어컨 들고 차 타잖아요. 자. 그러니까 돈을 갚으려는 실미자에게 압박이 없어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제3자에게 맡겨야 가능하고 채무자에게 맡기면 그냥 물건 돌려준 겁니다. 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유치는 적법점에 적법. 불법 점유는 유치권 인정 안 되죠. 적법 점유된다. 그럼 누가 증명하는가? 유치가 점유죠. 점유. 점유는 적법으로 추정되니까 유치권자가 적법 점유라고 증명하잖아요. 유치권을 부정해서 물건을 찾아오려는 상대방 측에서 너는 불법이니까 유치권 행사 못했다고 증명해야 됩니다. 다시 갑 자동차가 있어요. 카센터에서 수리비 때문에 유치권 행사입니다. 그럼 이제 유치권자가 내 점유는 적법이라고 증명할까요? 아니면 갑은 유치권을 배척해서 자동차를 찾아오고 싶어요. 그럼 상대방 측에서 네 점유는 불법이라고 증명할까요? 점유는 적법 추정되죠? 그래서 상대방 측에서 해야 됩니다. 상대방 측에서 유치권을 부정하기 위해서 너는 불법 점유라고 증명해야 돼요. 유치권자가 스스로 적법이라고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 채권은 지구상에 오직 한 사람 누구한테만? 오직 딱 한 사람 채무자에게만 해야 됩니다. 오직 한 사람. 근데 유치권은 전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있다. 물권이니까 완전히 다르죠. 갑과 을이 건설 도급계약이 있습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해도 보통은 도급인이 재료를 다 대주니까 도급인 소유로 평가돼 시가 10억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공사대금 못 받은 게 한 3억이라 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합니다. 유치권 행사하는데 건물이 경매가 나와서 병이 경락받았어요. 매수인. 우리는 쫓아가서 야, 나 3억 못 받았거든. 3억 달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채권은 오직 한 사람은 채무자에게만. 병을 얼굴 본 적 없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유치권은 달라요. 이건 물권이라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한테라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을은 3억 달러 못하죠. 병은 원래 3억 줄 필요 없어요. 근데 을은 안 나간다고 버틸 수 있거든요. 버틸 수 있으니까 원래는 병이 3억 줄 필요 없죠. 근데 실생활에서는 을이 안 나갈 수 있으니까 실생활에서 병이 경락가를 결정할 때 10억에서 3억을 뺀 7억 이하로 보통 결정합니다. 5억 5천 해보세요. 그러면 원래 3억 줄 필요 없죠. 근데 그냥 내 돈으로 을 3억 줘버려요. 그럼 을 나가겠죠? 금평이 당장 들어갈 수 있죠. 금평은 을 3억 주고 법원에 5억 5천 냈으니까 토탈 8억 5천으로 10억짜리 상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달라 못해요. 원래는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실생활에서는 보통 병도 이게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보통 10억에서 3억을 뺀 보통 7억 이하로 경매를 받는 것이고, 근데 원래는 줄 필요 없다. 이처럼 건물에 유치권이 있으면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 가짜가 엄청 많아요. 가짜.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가짜를 막기 위해서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 취득하면 이건 경매 등기 전이라 가짜가 거의 없거든요. 얘는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이 생기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 돈 받을 채권이 있다면 유치권 성립합니다.
진짜 돈 받을 채권이 있다면 유치권 성립해요. 근데 성립했죠. 성립했어도 경락인행에는 대항하지 마라고 판시했어요. 즉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왜 이리 판시했냐면 보통 경매등기 후에 이 가짜가 많이 나오거든요. 가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여도 대항 못하고 나가 그랬어요. 진짜여도. 가짜가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죠. 가짜를 미연에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자 결론.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하는 건 판단 기준이 뭐다? 경매등기 전후인가? 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하는가 판단 기준이 뭐요? 경매등기입니다. 또 경매에 일어난 압류. 경매등기 하면 압류 이렇게 생긴다 그랬죠? 그럼 압류 등기 따로 합니까? 등기법에서. 등기법에서 압류 등기 따로 해요? 안 해요. 그냥 법원 등기부에 경매 등기 기반 순간 자동으로 압류로 생기는 겁니다. 압류 등기 안 해요. 그냥 경매 신청해서 경매 등기 되자마자 그냥 자동으로 압류로 생기는 거 이거. 그래서 판단 기준은 경매 등기나 경매료는 압류입니다. 여기 아닌 거 저당권이 아니에요. 가압류 아닙니다. 체납 처분 압류 아니에요. 경매 등기나 경매료는 압류가 기준입니다. 가짜를 막기 위해서. 똑같은 게 주임법 똑같은 거. 아파트가 경매 나오면 가짜 소유액이 최우선 변제받으라고 나옵니다. 이건 가짜를 막기 위해서 이건 아예 주임법에 써있죠. 경매 등기 전에 대항로 취득하면 얘는 가짜일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경매 등기 후에 대항로 취득하면 설령 진짜여도 최우선 변제 못 받는다고 딱 주임법에 썼어요. 법에. 왜냐면 보통 경매 등기 후에 막 가짜가 들어오거든요. 가짜. 아파트 방이 4칸이면 경매 등기 하고 나니까 친척 4명의 가짜로 들어요. 소액으로. 친척 4명이. 그럼 4명이 최우선 받아가면 안 되겠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령 진짜여도 최우선 못 받아요. 진짜여도. 가짜가 넣을 수 없죠. 다 판단 규칙이 뭐다? 경매 등기 전후. 그러니까 똑같이 기억하면 안 헷갈립니다. 되게. 이것만 좀만 더 하고 쉴게요. 오늘 60좀만 더 하고.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되니까. 이제 유치권자 선관우물한 자 선량한 관리자 주입니다. 그럼 선관우물한 내 것보다 더 소중하게요. 내 물건보다 더 소중하게. 내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 물건보다 더 소중하게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자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채무자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다시 채무자 승낙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전 2항은 1항과 2항이죠? 전 2항 규정 위반했다가 한마디로 선관우물 위반했다. 그럼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밥과 우리 주택도급계약에 있어요. 수급인이 공사공공에도 보통은 도급인 쓰거든요. 공사대금 못 받아서 유치권 행사하는데 우리 판례는 이 수급인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는 건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봐요. 그래서 이거 수급인이 주택을 점유하는 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 갑 승낙 없이도 채무자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승낙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점유는 적법이거든요. 적법이지만 비교할게. 우린 내 집 살아요? 남 집 살아요? 남 집 살죠? 그럼 적법이어도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단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이건 불법일 때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한 개의 채권으로 만약 10필지 토지에 유치권 행사하는 10필지 10개 토지 채권 한 개인데 10개 토지 유치권 행사한다. 근데 그 중에 2필지 2개 토지 선관우 위반했대요. 그러면 소멸청구 해야 되는데 소멸청구 그러면 10필지 전부 다 할까요? 2개만 해야 할까요? 위반의 비례 잘못에 비례해서 전체가 아니라 그 2필지만 하겠죠? 불법에 비례해서 합니다.
그 다음 자 326조에서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에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진행한답니까? 진행하지 않는답니까? 진행한다.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에도 진행하고 행사 안에도 진행하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다음 유치가 전멸한 말이라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곧바로 소멸합니다. 갑이 자전거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자전거를 훔쳐갔네? 훔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럼 갑은 자전거 점유를 상실했죠. 그럼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곧바로 소멸합니다. 그럼 갑은 현재 유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유치권으로 반환 청구 못해요. 유치권이 없으니까 유치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대신 점유를 침탈당했기 때문에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 자전거 가져가면 뺏어와야겠죠. 뺏어오는 법적 근거가 뭐다? 유치권이 아니라 점유권. 그래서 아까 우물이 유물 없다 그랬죠? 유치권에게 유치권에 의한 물청 없고 점유권 물청으로 보호됩니다. 그래서 점유권을 뺏어와요. 그 204조입니다. 뭐로 뺏어온다? 점유권으로 뺏어온다. 그 204조예요. 그럼 204조에서 점유자가 점유 침탈당한 때 물건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사망, 일항 청구는 침탈당하고 몇 년? 1년 내야 되는데 잘 잡으세요. 여기서 이제 빨간색 손해배상만. 손해배상도 1년 하라 그랬는데 본권이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죠.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은 1년 적용하지 않는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그럼 유치권도 본권이죠. 유치가 점유할 정당한 권리 있잖아요.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도 이 1년 적용하지 않는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1년 지나다 할 수 있다. 그럼 이 점유자는 도둑놈도 포함돼요. 도둑놈도 점유를 침탈당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1년 내야 돼요. 근데 도둑놈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1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도둑놈도 가능하니까 1년이라고 완전 낮춰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건 본권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손해배상도 1년이나 하라면 너무 가오가니까 이렇게 본권 침해로 발생한 이거 손해배상 청구만큼은 1년 지나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1년 지나도. 본권자니까, 본권자. 이건 도둑놈일지 모르니까 1년이라는 차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본권이 있는 유치권이라면 이 중에 특히 손해배상만큼은 1년 지나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안 되죠. 쉬어야지 안 되겠다. 10분 쉬고 가겠습니다. 네. 할 게 많네.